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 객실 불법 카메라. 경기도 양평의 한 모텔이에요. 네, 이 모텔에서 초소형 몰카들이 이제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경기도 양평의 5층짜리 모텔이었습니다. 경찰이 붙잡고 나니까 일당 4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올해 초에 렌즈 지름이 1mm에 불과한 정말 작은 이 초소형 카메라를 모텔 객실 내에 컴퓨터 모니터에 몰래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마 모니터에 원래 붙어있던 캠처럼 위장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저도 지난주 휴가 때 솔직히 제가 뭐 혼자 이렇게 휴가를 가다 보니까 뭐 좋은 호텔에서 자고 이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그냥 모텔에서 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건 반장에서 하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물론 뭐 절 찍어가지고 뭐 어디다 팔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냥 괜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모텔에 들어가면 이제 좀 확인을 쑥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좀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몰카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한 군데 들어가서 어떤 객실에서 몰카를 또 설치하고 또 다른 데가 설치하고 손님인 척 가장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귀찮은 겁니다. 또 가격 내고 또 너무 들어가야 많은 되고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101호인지 102호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몇 호실인지. 그래서 이럴 바야 비용 아끼는 차원에서 모텔의 직원을 매수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모텔 직원 한 명을 매수해서 아예 객실에 모두 설치를 해버립니다. 청소 시간에 이 직원이 가서 객실 모두에 통째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많은 어떤 몰카 촬영 사건 봤는데 이렇게 통째로 깔끔하게 통째로 건물 통째에 다 심은 사건은 처음이다.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세상에. 밝혔습니다. 아니, 교수님 정말 이러면 어떡해요, 정말. 아니, 저는 이 경기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진짜 양평에 있는 5층짜리 모텔을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소식 듣고 지금 막 덜덜 떨고 계실 수도 있어요. 불안에 떨겠죠. 예. 적어도 이제 제가 아는 한 모텔을 통째로 직원들을 매수해가지고 몰카를 설치한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저도.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주인하고 이 직원들 간에 있어서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직원들 중에서 정말 이게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제대로 될 수가 없을 텐데 아마 한 사람이 전반적인 이런 그 분위기를 주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카 설치범들이 직원 중에서 누구 한 명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심리냐면 이 책임감 분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종업원이 10명이다. 그런데 10명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범이 돼버리면 이제 누가 얘기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이 만약에 10명이면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하.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꼬리가 밟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촬영만 해놓고 영상을 보관했다거나 하면 그렇다면 이게 검거되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그 소위 모텔을 설치한 범인들이 그러니까 이 몰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거죠. 아이고, 협박을 그러니까 했구나. 여기 이제 투숙했던 사람들, 영상에 찍혀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고. 이거 돈 안 주면 당신들 성관계 영상을 내가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했는데 이제 여러 명한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장소도 거의 똑같아지고요. 그죠? 예. 장소 똑같아지고 이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대체로 동일한 모텔에 묵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런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고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그러면은 정말 지금 당장 이런 뭐 지금 걸린 거는 경기도 양평의 뭐 5층짜리 모텔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경찰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야말로 좀 어떤 모텔인지 빨리 좀 확인을 해줘서 네. 이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지금 찍은 게 뭐 등 돌아다닐 수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건 경찰이 좀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진짜 이제 모텔, 그러니까 선량한 모텔 업주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어. 예. 그리고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인지 모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모텔뿐만 아니라 뭐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이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의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불법 촬영 범죄 건수, 그러니까 소위 몰카라고 부르는 범죄 건수가 매년 5천 건을 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5,032건이었고 지지난해 2019년에는 5,762건이었습니다. 매년 5천 건이 넘으니까 한 달에 400건 넘게 하는 건데요. 불법 촬영 범죄 장소를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노점, 상점, 시장 등이 있었고요. 아파트, 주택, 그다음에 숙박업소, 목욕탕 순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양평 모텔 그 카메라의 렌즈의 지름이 1mm였대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저는 기본적으로 1mm짜리 렌즈를 초소형 렌즈를 파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이런 걸 파는 와중에 이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휴대전화에 찰칵 소리가 나도록 일부러 소리가 안 나면 또 몰래 카메라 촬영이 불법 카메라 촬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박 변호사님. 네. 저거 저 지금 하얀 점 있죠? 저게 렌즈예요. 렌즈입니다. 저걸 누가 합니까? 알 길이 저걸? 없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수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조금 구식 같은 수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인데 학생 오라고 해놓고 손바닥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치마 속을 찍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 예, 또 반대로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 치마 속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구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묘한 방법은 뭐냐면 뭐 렌즈가 아니고 라이터 모양으로 렌즈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라이터 모양의 이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찍는 방법도 이용했고요. 아니면 TV 셋톱 박스 요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만큼 렌즈 기술이 발달한 만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불법 카메라 촬영들이 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 얼마 전에 이 불법 카메라 문제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은 스파이캠의 세계적인 진원지다. 이런 보도를 진짜 온 나라 망신이었어요. 자, 교수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근절이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처벌이 약해서다.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불법 촬영 유죄 판결 이 가해자들 79%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에요. 예? 글쎄요,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자체라든가 경찰에서는 이 불법 카메라를 단속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개인이 이제 각자가 알아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 몰카 탐지기가 있어요.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갖다 대면 소리가 나는 건데 사실 거기 들어가면서 그것까지 사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기에는 당연히 그건 너무나 어렵죠. 전문적이잖아요. 예. 이게 좀 씁쓸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을 딱 켜놓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있는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거기다 반사되는 빛이 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실내 텐트를 가져가서 네? 텐트 치는 거 있어요 요즘에 방 안에. 예.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건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는 게 낫지 되겠죠. 않겠습니까? 그건 안 가는 게 낫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저렇게 양평의 모텔에 간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본인이 저렇게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교수님이 실내 텐트 이 말씀은 약간 반어적인 말씀, 반어적인 표현이셨겠죠. 정말 답답합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